네, 안녕하세요. 메타 플랫폼, 네, 이전 페이스북이죠.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메타의 현재 상황, 또 미래 전망에 대해 한국의 주주분들이나 잠재 투자자로서 꼭 아셔야 할 내용들, 그걸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권가 분석가들의 시각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1분기 실적부터 시작해서요. 메타가 정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인공지능, AI 전략, 그리고 이게 가져올 기회나 위험 요인까지 같이 한번 분석해 보시죠. 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자, 먼저 1분기 실적. 이거 시장 예상보다 훨씬 좋았죠? 네, 그렇죠. 매출이 423억 달러, 주당 순이익도 6.43달러. 전년 동기에 비해서 보면 엄청나게 성장한 겁니다. 특히 그 광고 단가가 10%나 올랐다는 점하고 영업이익률이 41%. 상당히 높잖아요. 맞아요. 그 실적의 중심에는 역시 광고 사업이 탄탄하게 버티고 있는 거고요. 음, 근데 이제 주목할 부분은 AI 기술을 써서 광고 효율성을 더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AI 활용이요? 네, 자료들을 보면 이게 결국 당신이 관심을 가질 만한 광고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광고 타겟팅 정확도를 높여서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광고주 만족도도 높이고 구글이나 틱톡 같은 경쟁사들하고의 싸움에서 광고 시장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저커버그 CEO도 계속 AI를 강조하더라고요. 네, AI가 메타 사업 전체를 바꿀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 AI 투자 규모가 정말 대단하던데요. 2025년 회계연도 자본 지출, 캐펙스 전망치를 기존의 한 600억 달러 선에서 최대 720억 달러까지 올렸다고 밝혔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대부분 AI 데이터 센터나 인프라 구축 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자체 AI 칩까지 개발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만큼 AI를 미래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그 정도 투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부 자료를 보면요. 생성형 AI만으로 2025년까지 한 20억에서 30억 달러, 그리고 더 길게 봐서 2035년에는 최대 1조 4천억 달러 수익을 목표로 한다. 이런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1조 4천억 달러요? 그건 지금 메타 전체 매출의 몇 배나 되는. 네, 엄청난 규모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기능 추가 수준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AI가 그냥 광고 개선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까지 다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용자 경험이라든지 비즈니스 메시징 같은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면 항상 위험 부담도 따르잖아요. 자료들 보니까 좀 우려되는 지점들도 있던데요. 네, 당연히 있죠. 여러 요인이 있는데요. 우선 그 거시경제 불확실성. 이게 광고주들이 예산을 어떻게 쓸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으면 광고부터 줄이니까. 네. 경쟁사 스냅 같은 경우도 광고 둔화 때문에 실적 전망을 낮춘 사례가 있었고요. 음, 또 중국 기반의 이커머스 회사들, 쉬인이나 테무 같은 큰 광고주들 있잖아요. 이들의 광고 지출이 혹시 줄어들면 2분기 실적에 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짐 크레이머 같은 일부 분석가는 아직 시장이 이 문제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의견도 내놓긴 했습니다.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그 막대한 AI 투자 비용 자체도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비용이 워낙 크니까요. 실제로 보면 1분기에 자사주 매입 규모가 작년보다 줄었는데 이것도 아마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규제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유럽연합 쪽에서 계속 압박이 있고요. 네, 규제 이슈는 계속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최근 주가 움직임에서도 보셨겠지만 변동성이 꽤 크다는 점. 이것도 투자 결정하실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죠. 단기적으로는 광고 실적은 계속 괜찮을 것 같고 또 달러가 좀 약세니까 환율 효과도 약간 긍정적일 수 있겠네요. 한 1%포인트 정도 매출 증가 효과를 예상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AI가 정말 성공할 거냐? 이 부분은 아직 좀 불확실한 투자와 여러 외부 위험 요인들이 같이 가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월스트리트 분석가들 시각도 대체로 긍정적이긴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매수 의견을 유지했고 윌리엄 블레어도 시장 수익률 상회 등급을 유지하면서 장기 성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스콧 바와 같은 분석가는 단기 주가 예측은 동전 던지기 같다.
그만큼 어렵다. 이런 신중한 의견도 있고요. 결국은 현재 강력한 광고 사업을 기반으로 AI라는 미래에 정말 큰 베팅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결과가 이제 메타의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결정하게 되겠죠. 오늘 저희가 분석해 본 것처럼 메타는 인상적인 1분기 성과를 보여줬고 이걸 바탕으로 AI 시대를 향해서 정말 전력 질주하는 모습입니다. 네, 막대한 투자와 그에 따른 높은 기대감이 같이 있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경제 상황이나 경쟁, 규제 같은 현실적인 과제들도 분명히 안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만약 메타의 AI가 우리가 쓰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서비스 곳곳에 아주 깊숙이 통합된다면요. 이게 단순히 메타의 사업 방식을 넘어서서 앞으로 한 몇 년 안에 당신이 온라인에서 정보를 얻고 세상을 보고 또 소통하는 그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이 당신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